자, 그러면 Day 13.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돼서 우리 나라 자체가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극복할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은이는 오늘 집에서 선생님이 지금 동영상으로 소위 카메라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시는데 오랜만이네. 선생님 항상 수업을 원래 찍어 놓는단다. 이제 보통 동영상을 수업을 빠졌거나 아니면 복습을 위해서 다시 보고 싶을 때 활용하라고 이렇게 찍은 게 벌써 1000편이니까 몇 년이 된 거지. 예전에 이제 대치동에서 세디어 학원이라는 곳에서는 항상 또 그렇게 캠코더 뒤에 있는데 장비가 이제 조금 조율이 필요해서 나중에 선생님 잘 되면 이제 아마 카메라맨이 저기서 촬영을 해주고 그럴 거야. 그 이제 선생님이 취지는 무료 영어 동영상 강의를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영어 동영상 수업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직은 미비하지만 나중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자, 일단은 퀴즈부터 보도록 하자꾸나. 자, 1번 가볼게. The idea that 또는 the idea of using machines to do the automated tests and calculations is not a new one.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that를 써야 되겠니? of를 써야 되겠니? 이번엔 that, 비언이 비언이는 that겠니? of겠니? that. 자, 이제 보면 the idea야. 그러한 생각, 그러한 발상은. 근데 이제 that가 오고 그리고 of가 온다면 일단 of는 딱 생김새에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전치사라는 녀석이야. 그치? 전치사고. 그럼 that는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접속사. 왜냐면 지금 전달하려는 의미가 그치? 뒤에 있는 내용과 동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동격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연결어구 장치는 두 가지로 보는데 바로 that라는 접속사와 of라는 전치사야. 그러면 접속사와 전치사의 특징은 뭐냐면 전치사는 영어에서 타동사와 함께 목적어를 취하는 녀석이야. 그치? 그리고 접속사라는 녀석은 뒤에 주어와 동사를 취하는 녀석이고. 이해되니? 그런데 뒤를 보니까 using machines 이렇게 나왔어. using machines. 그러면 기계를 사용하는 것. using이 여기서 뭐야? ing 붙은 게? 그렇지. 동명사인 거야. 영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건 명사잖아. 근데 이렇게 동사로 쓰여서 ing를 붙이니까 얘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동명사의 형태를 취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of가 되는 거다. using machines. 그러면 기계들을 사용하는 건데 뭐를 하기 위해서 to do automated tests and calculations. automated니까 자동화된 tests, 과업과 and calculation, 계산들을 하기 위해. 그리고 이 to do부터는 그지? calculations까지. calculation. 여기까지는 투부정사의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그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우리가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하지. 목적이라는 건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해석이 되는 거고, 부사적인 용법이라는 거는 기계들을 사용한다라는 이 동사의 성질을 꾸며주니까 부사의 성질을 갖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럼 이제 전체 문장의 주어가 이 the idea였던 거야. 그런데 그 발상은 뭐야? is. 이제 동사가 여기 나온 거고. 그 발상은 is not a new one.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원이 받는 건 아이디어겠지. 야, 자동화된 과업과 계산을 하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야. 즉, 그 전부터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럼 선생님이 위에 써놓은 접속사가 만약에 온다면 using이라는 동명사를 쓰는 대신에 주어 동사 형태로, 그지? we, should use라든지
can you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춘다면은 that가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를 그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물어본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 정도의 수준에서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별하는 거. 봐봐, 접속사 대 전치사. 이거를 구별하는 건 딱 세 가지 쌍 정도를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첫 번째 뭐냐면 가장 흔한 게 이제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지. while 전치사는 during. 말 그대로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during 뒤에는 명사, 동명사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아,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학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는 compare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지? 그리고 얘는 전치사 뒤니까 명사나 명사 상당어고 뭐 동명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during과 while에 이렇게 주어지고 학교 시험에 여기에 ing 붙은 게 딱 나와. 그럼 희원아 뭐 고르겠니 너 같으면? during, while 뒤에 ing 나오면 during을 고르겠지. 그렇지? 그래서 틀리는 거야. 선생님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during이라는 녀석은 그래서 예외적으로 비교해서 알아두라고 하는 거야. 이 녀석은 절대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는 녀석 중에 하나야. 그럼 while ing는 뭐냐면 이게 접속사고, 그지? 이게 분사가 되는 거야. 현재 분사.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를 남긴 거라든지 이걸 고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학교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야. 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애들도 그냥 전치사 뒤에 명사, 동명사 아는 정도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이걸 고르는 거야. 그렇지만 좀 더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기억해두면 시험에서 아싸 나왔네, 진짜 나왔네 하는 날이 올 거야. 1학년 중에 분명. 물론 이제 더 간단하게 while during처럼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because of는 뭐 때문에 하니까 뒤에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러한 목적어를 취하는 녀석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특성이 더 있다면 although, though 같은 비록 뭐뭐이지만 이러한 양보의 접속사가 올 거고, 얘는 despite나 in spite of 이러한 전치사 같은 녀석들이 오면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둘 중에 하나를 뭐 고르겠니? 하고 이제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 같은 곳에서 나오면 뒤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 동명사. 특히나 이 녀석은 뒤에 전치사 뒤에 ing를 안 취하는 during과 while이 함께 나오니까 이걸 기억해 두면 학교 시험에서 편안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다. 됐니? 일단 정리하고. 가은이도 잘 정리해 두거라.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너들도 이제 물을 한 15분 정도마다 입술하고 뭐 약간 건조하지 않게 머금고 있어요. 선생님이 뭐 더 철저하게 하려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면 비말에 의해서 말할 때 나오는 침성분 때문에 선생님 평상시 좀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데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야? 나름 조심히 신중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꼬마 팬들이 많아서 아쉽겠네. 현재 선생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고1 영어라고 해서 이제 출판사 그 총판에서 좀 다녀간 모양인데 이렇게 시중에 보면은 책이 나와 있어. 이게 너희가 이제 기현이 같은 경우는 지금 3개년간 3월 모의고사 풀었잖아. 그지? 근데 3개년간 3월, 6월, 9월, 11월 해가지고 총 12회 모의고사가 이렇게 담겨있는 책이 있어. 12회 모의고사 담겨있는데 책값이 16,000원이래. 근데 선생님이 이은재 학원을 다닐 때는 이렇게 너무 내용은
물론 그 안에 설명도 있고 다 있긴 있는데 빈약해서 실제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던 예를 들면 이거는 36회가 들어있단 말이야. 이런 책의 3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36회가 들어있고 책값을 10,000원 이렇게 찍어서 그때 사용했던 책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작업에는 약간의 오타는 있을 수 있어. 뭐 하다 보면 오타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웬만하면 원본하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건 없는데 그리고 이제 너희들한테 아까 보여줬던 이런 실전 어법 문제 이런 건 이제 이은재 학원에서 선생님이 실제로 다 사용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리비전을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실제로 이제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 전국의 커뮤니티 선생님들이 가끔 내가 하나씩 올려드리면 아주 유용하게 잘 쓴다고 하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런 거 3권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걸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 그지? 나쁘지 않지 않니?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는 프린트로 내가 얼마든지 12번 정도 지금 한 3번 정도 뽑아줬는데 단어들은 다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이제 학교 시험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더 이만큼 더 두꺼운 시험 자료도 나오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필요하다면 재본을 하겠지만 충분히 프린트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3월부터 하게 되면은 가급적 이런 재본 교재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나가려고 한단다. 됐니? 오케이. 정리됐어? 1번? 예스. 질문 있으면 그때 하고. 자, 그럼 2번 풀어보아. 자, 이건 뭐였냐면 In a study done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00 2000년도에 WHO 요즘 그렇잖아도 많이 등장하는데 세계보건기구지 WHO에 의해서 행해진 한 연구에서는 Researchers found that 연구원들이 that 이하를 알아냈습니다. that 이하가 뭔데? About 50% of marriages in Korea 한국에서 결혼의 대략 50% 정도가 still 여전히 is arranged, are arranged. 차이는 is하고 are라는 거네. 그치? 기현아 그러면 is겠니? are겠니? are. 어떠니 희원이는? are. 그렇지. 한번 봐볼까? 대절에 보면은 researchers가 주어고 found가 동사야. 그지? 그리고 that 이하는 found의 목적어 절을 이끌지. 아까 1번에서도 나왔지만 that가 접속사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어는 뭐냐면 about 50% of marriages 이렇게 되는 거야. About 50% of marriages. 근데 그냥 결혼이 아니라 어디에서? In Korea. 여전히. 자 그리고 이제 is are 그랬는데 잘 찾았지 너희가. 왜? 자 여기에서 주어를 보면은 주어는 50%야. 그래서 of라는 전치사와 marriages, in이라는 전치사와 Korea 이렇게 전명구 두 개가 영어에서는 전치사와 명사. 전치사와 명사는 항상 구를 이루게 돼 있지. 전명구라고 해서 전명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지, 그지? 그러면 한국에서의 결혼이니까 형용사로 쓰는 거지. marriages를 수식하니까 한국에서의 결혼들의 50%니까 또 이것도 형용사로 쓰였네, 둘 다. 형용사적인 수식어구로 둘 다 쓰여서 실질적인 주어는 50%라는 거야, 그지? 근데 50%인데 동사를 왜 are로 쓰느냐 했더니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의 일부분이지. 결혼의 50%. 근데 결혼이 복수잖아, 그지? 그래서 요것의 수를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 공식처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 자리에 방금 나왔던 percent라든지 50%는 뭐 half라고 할 수도 있겠지, half. 또는 one second
second라고 하려나? have 이게 좋은 표현인 것 같고 보통 3분의 1 같은 건 1/3 그래서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또는 이제 뭐 most of 그래서 most of 또는 뭐 some of 이렇게도 나타내고 all of 이렇게도 나타내고 the majority 또는 the minority 이런 것들까지. 자, 이런 표현들 뒤에 뭐가 나오냐면 of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올 거야. 선생님이 n이라고 쓰는 건 이제 nouns, 명사를 n이라고 쓴단다. 일종의 약속인 거죠. 이럴 때 이 동사의, 그지? 이 동사의 수일치, 이 동사의 수일치는 뭐를 따른다? 바로 이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를 따져서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원래대로 하자면 전명구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주어가 돼서 얘가 수일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얘들은 전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물론 all 그래서 전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러한 녀석들이 나타낼 때는 요거의 수를 바로 이 명사가 지배를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줘 볼게. 예를 들면 some으로 해봐. some of the apple 있고 some of the apples가 있단다. 그치? 그런데 some of the apple 그러면 이 사과 여기서 말한 대로 이것이 명사고 여기 of가 왔고 여기에는 이제 some이라는 표현을 하나 써봤는데 이럴 때는 이 명사가 동사를 지배하니까 그 사과의 일부가 썩었습니다. 여기는 그 사과들의 일부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을 때, 그치? 바로 이 명사가 지배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되지? 그리고 지금 연계교재가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특강 물론 영어 듣기랑 마지막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해서 연계교재 4권인데 그 전에는 엔제라고 해서 지금 이거 좀 오래된 엔제가 있네. 영어 역사에 최초로 A형, B형이 있었던 2014 수능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NJR라고 해서 고난도, 즉 그 당시 4%만 1등급으로 그지? 책정하던 시대인데 그 상위권을 위한 좀 고난도 문제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 그 오류가 한번 있어가지고 퍼센트냐 퍼센티지냐 하는 그 도표에서 복수 정답 처리가 된 적이 있어서 한 권이 빠졌단다. 너희들에게는 어찌 보면 럭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올해 수능 보는 친구들, 즉 2021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EBS 반영 비율이 아마 70%를 그대로 유지할 거야. 근데 이제 너희 때는 50% 정도, 그지? 좀 반영 비율이 줄긴 할 건데 그렇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고 선생님하고 일단 실력으로 언제든지 어떤 입시 유형으로 바뀌든지 실력을 갖춰서 대비하면 전혀 걱정할 거 없으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1학년 때, 지금 1학년 때는 좀 확실하게 영어 실력을 좀 다져놓고 많은 양을 공부해서 2, 3학년 가서 좀 여유롭게 이과야? 모르겠어 아직? 희연이는? 이제 1학년 너 이제 학예 방학 지나고 나면 아마 결정하라고 너희 참 통합과정이구나. 이야 그것도 좋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영어는 좀 무기가 됐으면 좋겠고 1학년 때 빨리. 그래서 2, 3학년 가서는 내신 뭐 수시 준비를 위해서 관리를 위해 뭐 주 1회 정도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선생님도 커리큘럼을 짜서 같이 한번 별거 없잖아. 듣기 17개 일단 맞출 수 있는 실력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문법은 그 안에는 한 문제지만 내신이라든지 영어의 자신감을 위해서 문장 구조하고 그지? 문법 실력을 닦아놓고 내신에서 어떤 문제로 난이도 있는 건 문법 편역으로 많이들 내시니까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알겠지만 독해가 대부분이니까 글에 대한 전개 방식하고 리딩 스킬을 정확히 숙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훈련을 1년 과정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지금 현재 너희 겨울방학 때는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원으로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접근법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죠.
그걸 하고 나면은 이제 독해를 실전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이제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훈련을, 그지? 선수들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 강해지는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란다. 그렇게 해나갈 거니까. 자, 이해되니? 그래서 둘 다 R 아주 잘 골랐단다. 가은이도 뭐가 있냐? 그래서 2번은 놀라운 일이네. 한국에서는 여전히 50%가 중매가 뭔지 알아? are arranged. 중매라는 건 이제 어느 집 자제와 이제 어느 집 자제를 이렇게 둘이 소개시켜줘서 만나게 하는 거야. 김 회장님 댁 아드님이 이번에 아주 러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검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회장의 딸은 어떻게 저렇게해서 뭐 교사가 돼 있는데 둘이 한 번도 연애를 한 적이 없고 일만 해오는 녀석들인데 뭐 만남을 갖게 해주는 건 어때요? 그래갖고 그지 만남을 갖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됐니? 네. 자, 그럼 이제 3번 가보자. To exclude those from voting who are already socially isolated, destroy or destroys our democracy as it creates a caste system. 자, 희원아, 뭐겠니? destroys. 희원이는? 뭘까? 모르겠어. 그러면 희원이 왜 destroys 단수를 골랐지? 투부정사가 뭐니까? 그렇지. 동사. 그지? 앞에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면 단수니까. 그렇지. 잘했어.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일단은 destroy하고 이건 지금 동사를 묻는 건데 destroy, destroys 이렇게 나왔던 거는 당연히 단수와 복수. 우리가 단수를 쓴다는 거는 당연히 동사 자리니까 단수 동사를 쓸래, 복수 동사를 쓸래 하고 물었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단수에 s를 붙인다는 건 주어가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3인칭 단수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현재 시제일 때 이걸 말하는 거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그리고 현재 시제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그럼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명사 종류겠지. 명사 자체가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어, 그지? 명사 또는 대명사. 그리고 이제 명사구가 있는데 명사구에 지금 딱 두 개.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그리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동명사. 이거를 이제 구명사 또는 명사구겠지. 아무튼 간에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단어는 2개 이상이고 그와 대조적으로 명사절이라고 이제 절은 클로즈라고 해서 어떤 접속사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우리는 절이라고 한단다. 주어 동사가 되어 있는 걸 절이라고 하는데 이 구라는 거 이제 phrase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어는 2가지 이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그거는 그냥 절이 아니라 구라고 하는 거. 그럼 명사절 6개. 희원이도 이제 너는 전국의 4%, 1%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거야. 명사절 6가지 종류를 알면 돼. 명사절 6가지 종류에 뭐가 있어?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접속사 that가 이끄는 절이 있어. 그렇지? 그리고 그만큼 또 자주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 왓절이 있어. 뭐뭐 한 것 하는 거.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면 what가 의문사겠지. 뭐 who, when, where, why, which 이런 것들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사절이 있고 흔히 간접의문문이라고 또 언급하기도 하는데 그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는 whether나 if를 사용해서 또
또 절을 이끌기도 하지. 그리고 이제 복합 관계대명사라 그래서 복합 관계대명사 whoever라든지 whatever라든지 또는 whichever 이러한 것들이 이끌어주는 절을 또 명사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동격의 접속사 대절이 있어. 물론 동격의 외덜절도 있는데 교과 과정에서는 동격의 대절 정도 이렇게 이끌 때 이걸 명사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좀 길게 쭉 나열을 해봤는데, 왜냐면 영어에서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게 명사. 이해되니? 명사는 영어에서 항상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여. 그러니까 그 중에 주어로 쓰이는 것만 지금 살펴보는 건데, 얘네들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을 거야. 단수 또는 복수로 나뉘겠지. 명사 같은 경우 on apple 그러면 단수일 거고, 그지? 뭐 apples 그러면 복수일 거 아니야? 이렇게 명사는 단복수가 있어서 그게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거고, 그지? 그리고 대명사 같은 경우는 1인칭이라든지 2인칭 같은 경우 또는 1인칭 복수, 뭐 3인칭 복수도 마찬가지로 얘는 단복수가 다 2인칭 단복수 똑같으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복수를 쓸 거고, 어이구 순서가 바뀌었네, 그지? 복수 동사를 그냥 이쪽에 쓰잖아. I, 물론 I는 비동사 같은 경우 am을 쓰고 막 그러니까 그냥 비교될 수 있는 거로 하자면 단수로 쓰는 he가 있고 she가 있다면 또는 뭐 it가 있다면 바로 이 경우지. 지금 이렇게 s를 써야 되는 경우 3인칭 단수가, 복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 이건 이제 중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너희가 중학교 2, 3학년에 가면은 이걸 배운다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2, 3학년 때 배우는 요것이, 그치? 너무나 간단하게 얘들은 그냥 주어로 쓰일 때, 얘들의 위치가 주어로 쓰일 때 100%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야. 그치? 뿐만 아니라 이 명사절 역시 뭐야? 명사절 역시 100% 단수로 쓰여. 교과 과정에서는 항상 단수로 쓰인단다. 물론 관계대명사 왓절이 때로는 더 things that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복수로 쓰이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예외를 다루지 말고 일단 문법적으로 쉽게 접근을 할 때 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쓰이면 이렇게 단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 정리하는 동안 선생님 문장을 한번 써볼게. 지금 to exclude 제외시키다라는 거지. those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부터 from voting vote하면 투표하다니까 투표하는 것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 근데 who are already socially isolated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 있어. 근데 실제로는 선행사가 여기 있어. 선행사가 여기 있는데 관계대명사들이 여기 들어가면 좋은데 뒤로 보냈어. 왜냐면 요게 from voting이 뒤로 가버리면 너무 멀리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기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투표하는 것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됐던 거야. 그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주어가 돼서 지금 단수동사 destroys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지? 이것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destroys. 파괴시킵니다. 무엇을 파괴시킨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democracy.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랬더니 뒤에 as 왜냐하면 it 그것은 그지? create 만들기 때문입니다. A caste system 인도에 있는 그런 신분제도지 안 좋은. 그래서 그것이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일 때 실질적으로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excluding 가능하지. 영어에서 주어 자리와 보어 자리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중에 어떤 것을 써도 문법적으로는 크게 지장되지 않는다는 거고. 이게 글을 쓸 때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이제 원서에 보면 이렇게 쓰는 것은 좀 뭐랄까 제외시키는 거가 파괴시킨다. 좀 구어적인 성격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제외시키는 것은 파괴시킨다. 이렇게 쓸 때는 보통 가주어 it를 써서 그치? It destroys democracy.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가 간결하게 딱 모이잖아. 그치? 그래놓고 투부정사를 딱 쓰면 그래서 이제 가주어가 등장하는 거야. It destroys democracy. 그런데 it의 정체를 말해야 되니까 to exclude 이렇게 쓰면 훨씬 보기가 좋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동명사와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 빈도가 높은 것은 투부정사의 성격이 뭐라 그랬니? specific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언급할 때는 보통 투부정사를 쓰고 동명사를 쓰는 건 general한 거, 그치? 보편적인 거 그런 걸 다룰 때는 보통 동명사를 쓰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좀 더 가주어 진조용법에도 그치? 좀 더가 아니지 거의 엄청난 차이로 99.9 대 0.1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됐니? 이해됐어? 오케이. 물론 예전에 한 번 언급을 했을 텐데 뭐 한 번 해서 다 믿게 되면 영어는 뭐 영어의 영재가 되겠지. 그래서 믿게 완전히 될 때까지 처음에는 단순하게 요거를 외우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that를 이용해서 네가 문장을 만들게 되면 너는 이제 스터디하는 스튜던트가 아니라 teach하는 teacher 수준이 될 거야. that를 넣어서 that I like you. I like you라는 문장 앞에 that 붙어서 그게 하나의 명사구나. 그럼 that I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isn't true,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주어 자리에도 만들고, 그지? 그리고 do you know, 너는 아니? that I like you, 너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니? 하고 목적어 자리에도 만들어 볼 수 있고, the fact is that 사실은 I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이야 하고 보어 자리에도 활용해서 만들 수 있고. 와, 잘 만든다, 그지?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너도 지금 내가 한 걸 한번 흉내를 내듯이 작성을 해봐. that를 이용해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만들 수 있거든, 충분히. 어려운 문장도 아니잖아. I like you잖아. 그럼 I like apples를 넣어도 되고, 너가 정말 좋아하는 뭔가를 넣어도 된다면 I like BTS를 넣어도 되고, 그지? 그렇게 해서 만든 문장에 스스로 만들면서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습득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보통 구문책에서 수도 없이 많은 문장들을 나열해서 훈련하는 건 좋지만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와서 이걸 선생님 다 외워야 되나요? 선생님이 이제 세디어 학원에 있을 때 이제 김기훈 선생님 쓴 책 천일문, 지금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천일문을 외워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 선생님이 이제 천일문 단과 수업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럴 때 명사절에 있는 문장들을 그치? 100문장을 외우는 것보다는 명사절에 있는 이 6가지 종류를 활용해서 한 문장만 네가 직접 작성해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좋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다른 과목도 있을 텐데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네가 정말 약간 힘들어하는 뭔가 과목 중에 어떤 부분이나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좋아하는 그지? 그거로 만들 수 있는 제일 어려운 거 그것을 티칭을 해보는 거야. 너희들 아마 수행평가 해봤을 거야. 수행평가하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PPT도 만들고 그지? 발표 준비까지 해서 프레젠테이션 딱 한단 말이지. 그럼 그 과정 동안에 네가 했던 만큼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습득 단계까지 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거거든. 뭔가 하나를 익혔어. 뭔가 좀 어려워. 그럼 어렵다면 보고서 동생도 좋고 친구도 좋고 그렇죠? 아니면 거울 보고 스스로에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냥 처음에는 해설을 보고 책을 보고 내가 어려워하는 그걸 보면서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저절로 될 거야. 그때까지 하는 거. 교생 선생님들이 실습을 나온단 말이야. 실습 나올 때 그분들이 뭘 가지고 계셔? 교본을 가지고 계셔. 교본을 가지고서 요거에 정리된 거를 적어주시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선생님들 중에 암기 과목 선생님들도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봤니? 영어 선생님들도 때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표현들을 적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물론 나도 너희들한테 적어줄 때 또 좀 더 있는데 하고 내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거 없이도, 그치? 경력이 오래된 선생님들은 이제 그거 없이도 걸어다니는 매뉴얼인 거야. 해설서고 책이. 그렇게 되는 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너도 할 수 있어. Teaching is learning. 선생님의 모토야. Teaching is learning. 선생님이 이은재 학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작은 학원에 너희들 소수로 지도를 할 때 내 마음속에 깊이 담고 온 것은 뭐냐면 스터디하는 스튜던트가 아니라 티치할 수 있는 티처 수준으로 만들자. 이거였다. 뭐 어려운 거를 많이 해서 뭐 MD 복화 33,000 그런 어휘 그거를 많이 외우게 시켜서 정말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선생님 그런 건 싫거든. 다른 학원 가면 막 애니 복화 수능 저 기초 단어 1000개, 1000개, 2000개밖에 안 되는데 저거 뭐 하루에 막 100몇십 개씩 또는 200개씩 외운다. 그럼 몇 차례 하면 벌써 끝나잖아 수능 단어. 근데 그 아이들이 수능 단어 다 알아서 독해 잘하고 그러나? 안 그렇거든. 선생님은 하나를 하더라도 저렇게 영어로 즉 사전식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너에게 slow and steady 천천히 꾸준히 하지만 결국은 wins the race 경주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아무튼 teaching is learning 잊지 마라. 얘기가 길어지니까 각서를 할게. 꼭 기억해둬라. 구구단처럼. 그리고 하면서 안 되는 건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자, 되셨으면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풀어볼까요? 자, 보니까 when I was asked 또는 when asked by my grandmother, however, I replied, yes, I do feel a great change has taken place. 이 내용 얼핏 기억나는데 자, 아이가 사춘기라서 사춘기가 되면 신체적으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셨는데 사춘기가 된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야, 뭐 좀 변화 좀 있기?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이제 상황이 딱 한 줄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기현아, when I was asked겠니? when asked by겠니? 응? 기현아, 뭐겠니? asked by. 오. 이제? 잘했네.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할머니께 질문을 받았을 때, however, 사실은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 할머니께 질문을 받고 나니까 창피하지 않으려고 대답을 한 거야. I replied. 나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절이고 여기 이제 시간을 이끄는 부사절이 되겠지. 아, 이거는 이제 뒤집는 접속 부사가 되겠고 그러나 내가 할머니께 질문을 받았을 때 원래 문장을 다 보면 위에 거나 아래 거 중에 아래 게 맞는 거지. When I was asked by. 그렇지? 그럼 할머니께 질문을 받았을 때가 되는 거야. 여기가 틀렸던 이유는 by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 문장에서 왜 I was가 없어졌느냐? 아마 너희가 분사 구문을 생각해 보면 분사 구문을 바꿀 때 뭐라고 하니? 첫째는 접속사를
없앤다. 근데 놔두기도 한다. 놔둬도 되는 거야. 왜? 예전에 이런 경우 한번 봐봐. When he saw the police, 그가 경찰들을 보았을 때 he ran away. 그는 달아났어. 뭔가 잘못한 게 있었나? 왜 경찰을 봤는데 달아났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이거 부사절이야. because라고 해볼게. 보통 일상에서는 because보다는 because의 의미가 있는 as가 짧으니까 이걸 쓰는데, 그러면 이제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대로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접속사를 없앴어. 이렇게 접속사를 없앴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야? 부사절에 주어랑, 이게 지금 부사절이잖아요. 그치? 언제라는 걸 접속사 주어 동사에 있어서 절이라고 하고, 하는 일이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일을 해서 부사절이라고 해. 그럼 부사절의 주어인 얘하고, 그치? 그리고 주인절이라고 하는 주절, 주절에 있는 주어, 그치? 주절에 있는 주어가 같을 경우에, 그치? 부사절의 주어를 없앤다. 그치? 그럼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접속사를 먼저 없애고 주절의 주어랑, 그치?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역시 또 없애보는 거야. 그럼 여기도 원래는 접속사를 없애고 주어를 없애면 이런 과정까지 똑같이 진행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부사절에 동사가 무엇과? 주절의 동사랑 시점이 시제가 같거나 더 미래일 때, 시제가 같거나 더 미래일 때는 아무 미련 없이 그냥 요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꽝 붙여준다. 오케이? 그게 이제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과거고 여기 과거란 말이야. 여기 과거고 여기 과거야.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보니까 이 비동사의 원형은 be였고, 그지? 원형에다가 ing를 딱 붙이면 being asked by가 된 거야. 그지? 그럼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saw랑 he ran이랑 같으니까 과거니까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여줬더니 그가 경찰을 보았을 때 그는 달아났다. 이랬던 중복되는 그라는 두 번도 없어지고 때라는 거 필요 없이 경찰을 본 그는 달아났다. 아주 간단하게 전달이 되는 거야. 언어의 효율성이라 그럴까? 영어는 굉장히, 그치? 효율성을 좋아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잠깐 쓰는 거 멈추고 여기를 봐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는 경찰을 보기 전에 달아났다라는 걸 알려야 돼. 그런데 이 접속사를 지울 경우 경찰을 보기 전에라고 알 수가 있겠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놔두자. 이런 경우는 없애면은 의미 파악이 안 되잖아. 놔두자. 이랬더니 before seeing the police 하니까 너무나 편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직독직해 영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니까 의미 파악이 슉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때문인지 땐지 그리고 나선지 이런 거를 생략해버리면 읽으면서 추론이 돼야 되고 물론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이게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그냥 놔두자. When seeing the police. 경찰 봤을 때 경찰 봤기 때문에 이거 놔두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의미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둬도 된다가 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거기에 when이 남을 수 있던 거란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아까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똑같은 주어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니? 분사구문에서 being이라든지 또는 having been 같은 경우는 그치?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다른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부사절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줄 때는 having pp를 쓰는 완료 분사구문이라는 것도 있어. 그치? 이제 거기서는 분사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일단 이 문장에서 왜 아래 것이 그렇게 답이 됐는지를 보니까 이 B는 생략이 됐고 when next by가 딱 남아서 그게 정답이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희원이는 문법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런 수능어법 관련 문제 좀 풀어봤나? 문법서 공부한 적 있어? 어떤 거로? 어떤 문제에서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방학 때 특강을 했었어요. 문법 특강을 했었구나. 나쁘지 않네. 그렇지. 보통 여름, 겨울에 이제 인텐시브하게 문법 특강들을 많이 하니까. 좋아. 기현이 예대님?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 녀석 대답한 게 Yes, 그럼요 할머니. I do feel이니까 일반 동사 앞에 do 써서 강조를 하지. 저는 정말 느끼는걸요. A great change has taken place. 엄청난 변화가 발생한 것을 정말 느껴요 할머니. 그렇지. 창피하기 싫어서. 다시 정리하시고. 오케이. 자, 정민대님. 오늘 하나 남았네. 마지막 거. 자, 보자. 5번에 It was difficult 이렇게 나왔어.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exactly where the accident had taken place. 이거 수능 기출지문에서 발췌된 거네. 어려웠다. 물론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 1학년 대상으로 주는 이 예문들은 보통 고3, 그지? 지문에서 발췌한 거란다. 학평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그래서 수준은 당연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준이라는 거. It was difficult, 어려웠다. it는 가주어였고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이 진주어지. 무엇을 결정해? exactly where. 아까 명사절에 있었던 의문사 where가 이끄는 그지? 의문사절인 거야. 정확하게 어디에서 the accident, 사고가 had taken place, 발생했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웠다. Many witnesses insisted that the accident take or had taken place on the crosswalk. 어떤 걸 골라야 될까? 기현아. 어떤 거겠니? 모르겠어? 기현아, 어떤 거 고를까? had taken. 오케이. had taken 맞았다. Many witnesses 그랬어. 많은 목격자들은 insisted 요거지 바로. 주장하는 동사. 많은 목격자들은 주장했다. that 이하를. 그런데 the accident 그 사고가 on the crosswalk니까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었다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시제와 관련한 건데 많은 목격자들이 주장했던 건 insisted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던 건 주장했던 요 과거, 기준 과거보다도 더 과거겠지. 요거를 기준보다 더 과거니까 상대적인 과거. 상대적으로 더 과거인 거야. 그래서 대과거라고 하는 거야. 공룡이 살던 아주 먼 과거라서 대과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더 과거, 기준보다 주장했던 건 insisted잖아.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던 건 더 전이야. 그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had taken place라고 쓰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영어에서 너희가 이제 글을 읽다 보면 I got up early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지? 그리고 I ate breakfast. 아침 식사를 먹었고 I went out.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는데 I met one of my friends. 제 친구 중 한 명을 만났어요. He asked me.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If I had 뭐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breakfast. 내가 아침을 먹었는지. 자, 이게 왜 나왔을까? 과거 동사는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오잖아.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쭉 가는 거야. 일어나서 먹었고 나갔고 만났는데 물어봤어. 근데 내가 아침을 먹었던 건 언제야? 더 전이지. 이럴 때 이게 상대적으로 더 과거 개념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헤드 PP를 쓰는 거란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insisted가 그 앞쪽에 나온 동사인데 발생한 건 더 뒤쪽에 나왔지. 근데 순서상으로는 얘가 더 전이야. 그걸 밝혀주기 위해서 쓴 게 헤드 PP라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3학년 고3 학생들이 많이들 틀렸어. 왜 틀렸는 줄 알아? 왜 틀렸냐면 이렇게 주어 뒤에 주장하는 동사 insist라든지 제안하는 동사 suggest라든지 물론 꼭 동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 상태로 오더라도 이런 요구하는 require, 뭐 demand, ask 뭐 이런 거라든지 명령하는 order, command 이런 게 있을 텐데 또는 이제 권고하는 recommend 또는 충고 advise 보통은 이제 문법 책에 기본적으로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대절이 올 경우 이렇게 영국인들은 should를 보통 넣어서 사용하고 미국인들은 실용적으로 짧게 should를 빼고 사용하는 그냥 원형을 쓴다. 다만 이럴 때는 언제냐면 뭐뭐 해야 할 것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당위라고 표현해서 뭐뭐 해야 할 것을 주장, 제안, 요구, 명령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insisted 주장 동사 원형 should 동사 원형 그래서 take place를 고른 거야. 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 속은 거지. 다만 이것에서 달라야 되는 거 이렇게 당위를 나타낼 땐 이걸 써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할 때는 그냥 should 원형이 아니라 시제일치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제일치 원칙을 따르는 이것의 예외를 했던 건데 수능 기출이란다.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should take에서 should가 나왔던 거로 선생님이 기억하는데 됐니? 오케이. 됐으면 이제 어휘 5개 좀 헷갈리게 생긴 confusable words 그래서 혼동어휘란다. 선생님 이제 혼동어휘를 필수 표현에서 자 6번을 보면 He amazed, he amused everyone by passing his driving test. 7번과 같이 매치해서 보면 amaze 또는 amuse yourself while I'm gone 이렇게 나와 있어. 6번은 그의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는 모든 사람을 뭐 했다? 놀라켰다. 그렇지? amazed. 그럼 7번은 내가 I'm gone이니까 외출해 있는 동안 내가 가 있는 동안 즐기거라. 바로 amuse yourself 또는 enjoy yourself 쓰겠지. amuse는 즐겁게 하다. 즉 놀이동산이 amusement park라고 하지. 자, 8번은 ignorance, blank prejudice, please냐, breeze냐 이런 얘기고 9번은 he was bleeding, breathing at the nose. 그럼 8번은 ignorance, 무식함이 즉 무지가 prejudice, 편견을 낳는다 이게 돼야 되고
9번은 he was at the nose. 그는 코에서 피가 흐르는 중이었다. 즉 그는 코피를 흘리는 중이었다. 피 흘리다 이런 단어를 골라야 되는 거죠. 8번은 뭐? 뒤에 있는 breathe. breathe가 뭔가를 낳다. 그러면 9번에 피를 흘리다는 bleed가 되겠지. 그지? He was bleeding. 그래서 명사로 blood 그러면 이제 혈액이라고 쓰이는 거지. 자, 10번은 please blank me if I am mistaken. 제가 실수를 한 거라면 저를 바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바로잡아 고치다 하는 건 뭐겠니? correct가 되겠지. 물론 형용사로 올바른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collect하고 그지? collect는 너무 기초어이니까 모으다 수집하다기 때문에 정답 고르는 건 문제가 없을 거. 됐지? 그럼 이제 이어서 그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5개씩 선정해서 오늘 데일리 퀴즈 13번째 것이었습니다. 오케이, 잠깐 마저 정리하고 질문 있는지 체크해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좀 마시고 와서 계속 이어가자꾸나.